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생면부지에 사람들이 연결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플래시몹도 그중 하나인데요. 서로 모르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 장소에 모여들어 다 같이 춤을 추는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는 플래시몹은 사회 문제를 알리거나 공익 홍보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플래시몹을 악의적으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플래시몹 강도들인데요. 이들은 플래시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틈을 타 물건들을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 명이 동시에 모여들고 또 산계에서 흩어지는 만큼 범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 물건을 훔치거나 대담하게 빼앗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모두가 얼굴을 가리게 되자 플래시몹 강도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플래시몹 외에도 각종 시위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이용해 마치 전쟁에서 약탈하듯 강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나 단체에서도 자정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집단으로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문가들은 인성과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 여러 방송에 소개된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외국인들을 감격시켰는데요. 먼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한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외국인 플라멘 씨에게 생긴 일들이 그대로 방송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플라멘 씨는 2달 전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플라멘 씨가 휴대폰을 분실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가기 위해 탄 택시에서 그만 휴대폰을 놔두고 내려버린 것이었죠. 문제는 플라멘 씨가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바람에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플라멘 씨는 친구들과 함께 숙소 곳곳을 뒤지며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지만 당연하게도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점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플라멘 씨의 친구들이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중 아무도 받지 않던 플라멘 씨의 휴대폰을 누군가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플라멘 씨가 묵고 있는 호텔 프런트였습니다. 놀란 플라멘과 친구들은 다급히 감사 인사를 하고 휴대폰을 찾으러 로비로 내려갔는데요. 플라멘 씨는 휴대폰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겁이 났다면서 택시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휴대폰이 호텔 로비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프론트에서 휴대폰을 받게 된 플라멘 씨는 감사하단 말을 계속할 정도로 정말 기뻐했죠. 그는 휴대폰을 찾은 것이 믿기지 않는지 자신의 휴대폰을 카메라에 들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택시에서 잃어버린 그의 휴대폰이 호텔 로비에 있었던 이유는 뒤늦게 휴대폰을 발견한 택시기사님이 외국인 손님들을 기억하고 찾아주려고 했지만 달리 찾아줄 방법이 없어 손님들을 내려준 호텔 측에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주인이 있는 휴대폰도 소매치기로 훔쳐가는데 잃어버린 휴대폰이 주인을 찾아 돌아온 것에 플라멘 씨와 친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한국에 왔다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겪은 유명 일본인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은 방송으로 전해져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날 나는 진심으로 한국에 온 것을 잘했다고 느꼈다. 일본인 유튜버 유이는 한국의 작은 섬 홍도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그녀도 플라멘 씨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섬 곳곳을 돌아다니고 숙소에 도착한 뒤에야 휴대폰이 사라진 걸 깨달은 상황이어서 그녀 역시 어디서 휴대폰을 잃어버린지도 몰랐죠. 우울해하던 그녀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당하게도 그녀의 휴대폰은 산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산 정상 전망대에 갔다가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휴대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휴대폰을 찾기 위해 무작정 다시 산 전망대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반쯤 포기한 상태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한 그녀는 얼마 못 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등산객들에게 혹시 위에 휴대폰이 있냐고 물었는데 등산객들이 그녀를 보고 전망대에서 휴대폰을 봤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심지어 여행객이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며 돌아가면서 휴대폰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조금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등산로 끝 전망대에 오른 그녀의 눈앞에는 정말 휴대폰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아무도 그녀의 휴대폰을 건들지 않고 있었죠. 휴대폰을 찾은 그녀는 기쁜 나머지 대한민국 최고라고 외쳤는데요. 일본인 유튜버 유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일은 함께 해결하고 도와주는 한국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 역시 아무리 절도범죄가 적고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이라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입을 모았죠. 플래시몹 범죄 등 눈 뜨고 코 베이는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그런 만큼 해당 방송을 시청한 외국인들 역시 믿기지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긴 페루인데 거리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오토바이 탄 절도범들이 나타나서 확 낚아채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지. 나에게 한국의 이야기는 판타지 영화 같은 느낌이야.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넘어지는 걸 봤어. 가방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륵 쏟아졌지. 그런데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다가가더니 물건들을 주워서 다시 가방에 담아줬어. 그게 끝이야. 아무도 훔쳐가지 않더라고. 커피숍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겐 놀라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배달 음식을 문 앞에 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비대면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최근 이기주의나 길거리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들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나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못 미친다는 것이죠. 특히 예의 바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일본과 비교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역시 일부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거리가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더러운 거리도 존재하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강 대국이자 대표적인 선진국이지만 마약거리, 소매치기, 플래시몹 강도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죠. 세상 어느 선진국이든 모든 국민이 완전 무결한 나라는 없는데요. 일부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국민 전체를 비난하거나 헐뜯기보다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장점들에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국민의식 상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국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